반갑습니다. 네. 그 정치개혁 205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그 여야 우리 정당 친구들을 넘어서서 지금 제3당, 제4당까지 같이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왜 2050이냐? 20대, 50대냐? 이건 아니고요. 2050년도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 있을까?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치 영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에서도 5년 뒤, 1년 뒤조차도 예측하는 혹은 뭐 가늠해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지도부가 들어와서 오늘 휘발될 얘기들만 합니다. 내일 마찬가지예요. 내일 모레 마찬가지고 오늘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문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1년 뒤에도 암울할 것이고 5년 뒤에도 암울할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의 미래 이런 건 당연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가 다뤄야 될 문제들을 우리라도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원외 정치인들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공천제도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의 국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배낭을 메고 한 2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했던 계기는 뭐였냐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향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갈등의 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치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를 제가 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라도 준비하자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직접 다녀봤어요. 물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거의 거렁뱅이처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인터뷰도 다니고 현장도 다니고 왜 이 도시는 소멸하지? 왜 이 도시로 사람은 몰려들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직접 눈으로 이제 보면서 탐구를 좀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가 향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봤는데 특히나 복지 분야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내야 될 사람 줄어들고 모셔야 될 분들 많아지니까 당연히 세대 간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완충 작용을 정치가 해야 되는데 정치는 그 준비를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연금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일자리 문제. 2014년도에 이미 크로스가 일어났거든요. 노동시장에 2030 세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2014년부터 50, 60 세대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비율은 지금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에요. 노동시장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취약한 구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그냥 예견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걸로 날밤을 새서 토론하고 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 이 구조화된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될까? 뉴스는 왜 그런 걸로 다 뒤덮여야 될까? 이제 이런 문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는 사실 선거제도 자체가 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역 간의 경쟁을 하면서 SOC도 경쟁하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 쪽지 예산들이 사실은 펼쳐지게 됐던 거죠.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으로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서 600조 예산, 한때 뭐 400조 예산, 300조 예산 이렇게 쭉쭉쭉 지금까지 600조까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찢어발겨 가가지고 사실은 자기 예산, 이 자기 지역에다 예산 따오면 그게 당선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교두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국가 전체를 향해서 결정해야 될 몫이 뒤로 가게 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국회의원을 250개의 지역으로 찢어발겨서 그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유인체계라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대소사를 봐야 되는 직업인데 국가의 대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하게 되면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약간 비생산적인 정치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구 자체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지역적으로는 자기 지역구 주민을 위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 반대편을 쳐다봐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외풍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덮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최소한 지구 반대편까지 쳐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인데요. 이게 4년만 쳐다보고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미래의 어떤 변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07년도 참여정부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개혁이 지금 현재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혁의 여파는 훨씬 더 미래에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결국 감당해야 될 미래 세대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가? 왜냐면 엄청난 인구산이 앞으로 토굴형 사회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반대 세력이 생기게 되면 실제 정치력 자체가 굉장히 더 축소되어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합의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문화와 이 힘을 만드는 건데 지금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당의 어떤 이 권력으로 이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결정해 놓은 걸 다시 다 뒤집어 버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 지금 무위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최소한 지금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바뀌었으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원위도 이제 사실상 논의가 끝났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할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전원위가 이 결정을 만약에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사실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선거구 획정까지 사실은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정일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못 지켰으니 지금부터 불법국회다. 그래서 이거 그만 손 떼고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논의된 거를 차라리 그냥 추인 정도만 해라. 어차피 이거 짚고 있어봐야 또다시 결정 못할 거 뻔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깨졌다. 이런 거 한 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공천 문제인데요. 공천은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배심원제가 굉장히 유효하게 한국 사회가 채택해야 될 문제라고 그 제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합의를 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대 정당이 당론을 결정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의사 그 발제를 할 때 이 배심원제를 앞으로 향후 양질의 배심원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한국적인 이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그냥 당원 전당원 투표 이런 것이 아니라 추첨제를 통해서 배심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천제도를 할 때 여론이 없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에 정당이 계속 돈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 당원 중에 뭐 50% 혹은 지역 주민 중에 50% 이런 식의 이 배심원제를 좀 선택해서 실제로 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장들이 많이 허락될 때 약간의 숙성된 이 시민들의 의식도 그리고 토론 이 능력도 조금씩 더 숙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 민주주의 이런 게 단순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토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마주 앉아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의식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